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 아시죠? 5억 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가 창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억 원까지 증여하더라도 5억 원 공제하고 45억 원의 단일세율 10%만 부과하다 보니까 4억 5천만 내면 되겠습니다. 또한 종업원을 10명 이상 두는 창업을 하는 경우 대규모로 하죠. 이럴 때는 무려 100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5억 원 공제받고요. 95억 원에 또 단일세율 10%, 그러니까 9억 5천만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 부가가치세보다도 적은 9.5%의 세금만 내면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보다 훨씬 더 좋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하고 마중물 증여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볼 때는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바로 마중물 증여하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 간단하게 스크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자는요, 돈 받는 사람이죠.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수증자의 부모, 조부모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 물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거 주지 마시고 금융이나 현금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당연히 창업을 해야 됩니다. 창업을 하는데 중소기업이어야 되겠죠. 그 해당되지 않는 그 기업을 창업했을 때는 증여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창업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4년 이내에 받았던 증여자금 특례 자금 전체를 다 사용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창업자금 증여 특례하면은 5억 원까지는 면세점 증여다 보니까 5억 원 가지고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음식점이나 카페나 기타 물류센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호라고 해서 인터넷 창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50억 원까지는 5억 원 공제받고 10% 4억 5천, 100억 원까지는 5억 원 공제받고 9억 5천의 비교적 적은 증여세만 내면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세금 없이 5억 원을 증여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창업자금 증여 특례의 바로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5억 원을 만약에 창업자금 증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증여를 한다면 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공제받고 4억 5천만 원에 20%, 그다음에 누진 공제 1천만 원 하니까 8천만 원의 증여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하게 된다면 이 8천만 원 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8천만 원에 혹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요, 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만 지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증여세 한 번 물고 상속세는 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합산합니다. 증여한 이후에 10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날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상속재산에 무조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독이 좀 숨겨져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자금 증여 특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기보다는 과세 이연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결국 세금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자산가인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일반적으로 50%의 세금을 부담하겠죠. 이랬을 때 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니까 50% 상속세를 적용 시 2억 5천만 원의 상속세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내지 않았지만 나중에 2억 5천의 상속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5억 원을 받고서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5억 원을 갚는다든가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취소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에 5억 원은 상속세 부담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증여세 그냥 8천만 원 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미리 8천만 원 내고 나중에 2억 5천 안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봐도 훨씬 더 세금을 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억 원을 그 일반 증여를 한다면 상속인은 10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5억 원을 비과세로 받지만 면세점으로 받지만 중도에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영원히 그 덫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일반 증여로 8천만 원 딱 내고 깨끗하게 증여를 짓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손익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년 후에 상속이 발생된다. 그랬을 때 상속세 2억 5천만 원의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5천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2024년도 물가상승률 2.3% 적용한다면요. 약 2억 원이 됩니다. 10년 뒤에 현재 가치로 2억 원을 내야 되다 보니까 차라리 증여세 8천만 원 내는 게 낫잖아요. 1억 2천만 원 이익이 되니까 훨씬 더 일반 증여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익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후에 상속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60세에 그 자녀한테 증여했는데 90세에 돌아가신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억 5천만 원의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2,638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증여세 8천만 원 내는 것이 훨씬 더 거의 뭐 5천만 원 육박하게 그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손익 판단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5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 증여세 4억 5천 내고요. 나중에 다시 또 상속세를 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50억 원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가 50%니까 25억 원의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20억 원인데요. 만약에 일반 증여를 50억 원을 했다. 한 자녀한테. 그랬을 때 20억 1,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되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누가 50억 원을 한 사람한테 증여합니까? 분산 증여해야 되겠죠. 자녀 가족 4명한테 그러니까 자녀 배우자, 자녀, 손자녀 2명한테 4명한테 12억 5천씩 증여한다고 했을 때는요. 20억 1,500만 원이 아니라 14억 8,8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속세 나중에 25억 원의 현재 가치는 20억 원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5억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업자금 증여특례보다 제가 볼 때는 그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먼저 증여하는 것이 더 낫다. 일반 증여로 증여세를 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손익판단 네 번째가 됐습니다. 10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는 9억 5천만 원 내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상속 발생된다면 전체적으로 상속세는 50% 가정했을 때 50억 원을 내야 됩니다. 이것의 현재 가치는요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 증여 시 한 사람한테 증여한다면 45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여가 좀 불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한 사람한테 100억 원을 증여하겠습니까? 100억 원을 자녀 가족 4명한테 분산 증여하게 된다면 25억씩 증여하게 돼서 증여세는 37억 8,800만 원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100억 원을 증여했을 때 40억 원의 상속세 현재 가치 40억 원 대비 37억 8,800만 원이니까 비슷하거나 일반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또 있죠. 아주 중요한 점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증여 후 자녀들의 자산가치 증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하는 경우에는요. 그 적은 그 증여세를 부담하니까 많은 금액으로 자산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증여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이 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하는 경우에 조금 더 많은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땐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도 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창업자금 증여특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하면요. 2년 안에 반드시 창업해야 되고 4년 안에 반드시 돈을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라고 하는 콘스탄트 김 저의 저서가 2부로 판매 중입니다. 점심값 요새 10,000원은
만 원 넘잖아요. 일반적으로. 강남에서는 12,000원, 15,000원, 18,000원,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8,500원 딸랑 내고서 여러분들 짜장면 값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그 절세 전략을 통해서 엄청난 금액을 수억, 수십억, 수백억 이상을 절세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창업자금 증여 특례보다는 마중물 증여를 합니다. 마중물 증여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세금, 증여세를 내고 많은 금액을 증여한 다음에 플러스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트 김 저는요, 좀 더 다른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통해서 부모님의 창업 자금만큼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수금이죠.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증여세 한 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중물 증여를 하는 것이죠. 만약 자녀 가족 4명한테 자녀한테 10억 5천, 자녀 배우자한테 며느리나 사위한테 10억 전, 손자녀, 성년 손자녀한테 각각 10억 5천씩 2명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총 41억 6천만 원을 증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는 11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 가족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빌려줄까요? 돈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세 과세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돈을 빌려준다고 보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자녀 법인에 87억 원의 가수금을 지원하게 된다면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할아버지가 그 가수금 87억 원을 법인에 빌려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중물 증여권도요, 세후 자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넣게 해서 전체적으로 할아버지가 운영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를 했지만 재산권 행사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리한 현명한 증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그 할아버지의 87억 원의 가수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가수금은 동결이 됩니다. 더 이상 늘지 않죠. 느는 것은 법인의 수익이죠. 법인의 수익은 누구 겁니까? 자녀들, 손자녀들의 몫이 되다 보니까 10년 후에 87억 원은 그대로 87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에 다시 증여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대 효과가 있겠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수금 87억 원이 10년 동안 6%에 투자하게 된다면 운영 수익은요, 무려 69억 원이 발생됩니다. 10년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손자녀 몫, 자녀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의 주인은 대주주인, 최대 주주인 손자녀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랬을 때 69억 원에 대해서 개인이 운영한다면 69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50% 적용 시 거의 35억 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가수금이 만약에 30년 동안 6% 굴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놀라지 마세요. 운영수익이 무려 413억 원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 또한 없겠죠.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50% 적용 시에는요, 무려 207억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방법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증여한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합산돼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다 50억 원 초과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요, 엄청난 그 세무조사를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줄인다면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저의 솔루션이 마중물 증여 플러스 그 다음에 NGP 플랜은 엄청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가수금이나 자녀들 증여한 돈을 다 핸들링 하니까 돈을 줬지만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상속세는 없죠. 하지만 그 자산에 대해서 자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연평균 뭐 6%, 7%, 8%, 10% 기대 수익률을 추정해서 효율적인 투자 관리를 지원받으면서요. 콘스탄트 김이 바로 제가요, 공인받은 KCIA 애널리스트고요. 펀드 매니저 RFM, CIM, 그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 재반, 투자 관련된 그 자격증 등 15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지원을 받으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요, 그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고, 또한 종소세, 법인세,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절세,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평생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해서 법인에서 소비한다면 비용 처리되니까 엄청난 절세 전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서 또한 상속세 제한 마련을 통해서 정기보험 아주 싸게 해서 전체 비용 처리 받으면서 상속세마저도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상속세를 절세하는데 그 정기보험을 가입한다면 전체 들어간 보험료는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100% 비용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개인이 상속세 제한 마련을 위해서 종신보험 가입한다면 종신보험료 엄청 비싸고요. 자기가 그 최고 그 소득세율 49.5%낸 다음에 그 돈 갖고 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바로 법인에서 여러분의 상속세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업자금 증여특례처럼 법인을 설립한다면 사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0년 동안 족쇄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NGP 플랜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재반비용, 즉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 세무, 법무비용, 거래비용은 물론이고요. 자본적 지출도 당연히 비용 처리받고 수익적 지출도 당연히 개인은 안 되지만 법인은 됩니다. 비용 처리되죠. 그 다음에 대출이자 엄청나거든요. 개인은 안 되지만 법인은 비용 처리까지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시 최고 49.5% 개인이 내는 것 대비해서 법인이 보통은 9.9% 내는가 20.8%만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난 절세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 노노상속이 유행이죠. 부모님이 상속이 발생된 경우 자녀도 70세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1, 2차 상속세 부담이 생기는데 이처럼 효과적으로 마중물 증여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손자녀 법인의 그 자산을 가수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노노상속, 1, 2차 상속세를 완벽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완벽하게 피하지만 재산권을 잃지는 않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를 이어서 대표이사가 돼서 돈을 핸들링하고요. 풍족하게 쓰시다 돌아가셔도 상속세는 없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이 그 자산 운영을 하면서 돈을 풍족하게 쓰시다 돌아가셔도 상속세는 마찬가지로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들, 손자녀들한테만 상속세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도 증손자녀들한테 또 자본을 지분 증여를 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100년, 200년, 300년 진짜로 엄청나게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 고민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틴 김의 절세 전략하고 NGP 플랜을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로 아버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 을사년에 기념해서요. 콘스탄틴 김의 NGP 플랜을 무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컨설팅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해드리는데요. 010-5473-9327 콘스탄틴 김한테 지금 전화 주신다면 지금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고요. 컨설팅 이후에 그러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반적인 부분들 다 지원합니다. 법인 운영 전반적 지원합니다. 조세 및 회계 및 기타 각종 법무와 관련된 거 저희 전문가 그룹이 같이 하는데 제가 중심에 서서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지원을 통해서 효과적인 벤치마크 수익률을 지원할 수 있고 절세 및 기타 자산관리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 플랜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창업자금 증여특례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바로 콘스탄틴 김과 절세 전략을 컨설팅을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100년, 200년, 300년 확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렴주구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은요. 근데 앞으로 그 어떠한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서 또다시 추가의 가렴주구를 횡행하더라도 안전하게 세금 호산하고 그 다음에 투자선을 펼쳐 제공 드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